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헌신했던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났고 집에서는 가족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절망의 순간이 사실은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동네 한 건물의 자동문이 열리면서 제 인생도 다시 열렸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50대 이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경험담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호입니다. 53,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학생인 아들 준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욕만 하시면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왜 풀어요? 이제 집에만 계실 거면 더 심해지겠네요.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집에서 거친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짜증과 욕설만 퍼부었던 겁니다. 며칠 후 준호는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며 짐을 싸더군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 좀 떨어져 지내고 싶어요. 그 차가운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다니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매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봐도 자식 자랑, 돈 자랑에 여념이 없어서 오히려 더 우울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자네 아들은 어떻게 지내나? 같은 말에 저는 차마 준호가 집을 나갔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 애써 웃어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궁금해졌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프로그램 안내를 도와드릴까요? 젊은 사회복지사의 환한 미소에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복지관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탁구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열정적으로 경기를 하고 계셨고 요리교실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료가 정말 저렴하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뒤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2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다가 우울해져서 여기 왔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이 즐거워요. 그 할아버지의 말에 뭔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탁구교실과 스마트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준호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기가 망설여졌던 터라 더욱 반가웠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탁구 파트너가 된 박 아저씨는 제게 김 선생,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욕설도 줄어들고 웃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복지관에는 아버지들의 수요일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남성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충고 대신 질문을 판단 대신 공감을 해보세요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써왔던 하면 된다 같은 말들을 하나씩 접어 넣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며칠 후 준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얼굴이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묻지도 다그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우울해지고 친구들과도 잘 안 맞고. 저는 거기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겪고 있던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대학 생활도 제대로 못 해보고 미래도 불안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자꾸 옛날 얘기만 하시면서 하면 된다고만 하시니까 더 답답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제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더 치열한 경쟁, 더 큰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인 조언만 했던 겁니다. 준호야, 아빠가 몰랐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배운 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했어요. 그 후 저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그중 한 분은 처음엔 거친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을 드리며 다음 주에도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후 그 할아버지는 젊을 때는 욕을 힘으로 알았지. 이젠 욕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관에서는 작은 발표회도 열렸습니다. 저는 가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일상 사진들을 전시했어요. 낡은 프라이팬, 결혼 선물로 받은 머그컵, 준호가 어렸을 때 만든 도자기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준호도 와서 아버지, 이 사진들 보니까 이상하게 울컥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준호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예전처럼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저 들어주고 응원해줍니다. 얼마 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편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50대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욕설과 자랑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배웠고 젊은 세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바로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관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전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복지관 문을 두드린 작은 용기 하나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겁니다. 50대든 60대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는 2가지를 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것 1가지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작은 변화 1가지를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준호야,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를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내일도 복지관에서 탁구 라켓을 쥐고 아들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낼 겁니다. 함께 걸으면 50 이후의 길도 충분히 환해집니다.
고맙습니다.